글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들도 매일매일 보고 확인하고요. 저희 제작할 때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힘 날 수 있게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는 그 티버 댓글 중에 막 이재성 박주와 잘 어울린다, 뭐 케미 좋다 이런 댓글 보면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잘 어울린다니까 되게 전 좋았어요. 저도 힘이 되더라고요. 아 정말 예. 말을 왜 더듬어요? 힘이 되었습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한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한 뉴스가 그러니까 치매 예방과 걷기에 관련된 뉴스였거든요. 걷기가 치매 예방도 되나 봐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세계 최초로 입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공동 연구진이 치매가 없는 성인 151명을 약 4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하면서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정말로 치매나 어떤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질환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봤는데요. 먼저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 치매 환자가 오른쪽에 있는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굉장히 노랗게 많이 끼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연구에서 일주일에 360분, 즉 매일 약 50분 정도 굉장히 빠른 걸음의 고강도 걷기 운동을 했더니만 연구 결과에서 무려 저런 단백질의 축적 정도가 보시는 것처럼 무려 30% 정도 4년 뒤에 억제가 되었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걷기 같은 운동을 하실 때는 시간 50분 중요하죠. 두 번째는 고강도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셔야 되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미리, 즉 65세 이전부터 내 뇌가 늙어가고 병들어가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네.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아니 도대체 고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애매하잖아요. 좀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지금 이승현 아나운서가 아니 이게 말이야 이렇게 예, 하시는 예. 게 이게 고강도입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네. 고강도는 어떤 동작을 한 1분에서 2분 정도 했을 때 그 동작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막 빨리 걷는데 한 2, 3분 지나면 지쳐서 내가 옆 사람과 대화가 힘들고 땀이 나고 막 죽을 듯한 통증을 느낄 정도 그만큼의 강도가 고강도인데요. 실제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고강도 하시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시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강도도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내가 좀 힘들 정도로 운동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중강도, 즉 고강도는 너무 힘들다고 하니 중강도부터 운동을 하세요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럼 이게 중강도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첫 번째 중강도는 아까 고강도는 대화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중강도는 노래가 어려운 정도. 두 명이서 걸을 때 서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는 것이 힘든 정도만큼의 강도가 중강도이고요. 보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중강도 운동은 바로 맥박수입니다. 아까 안정시 맥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됩니다. 제가 원래 50이니까 220에서 50을 빼면 1분당 최고 맥박수가 170회가 되죠. 여기에 곱하기 0.5나 0.85 정도 되게 되니까 대략 85에서 145회입니다. 방송 보시는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마 70대 정도 되시면 75에서 128회 정도 되는데요.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맥박수는 대략 100회에서 120회 정도, 나이에 상관없이 그 정도만큼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강도고요. 그보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 고강도가 되니 운동하실 때 본인의 증상이나 호흡뿐만 아니라 맥박수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아주 정확한 운동 방법의 강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걷기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좀 짚어볼게요. 네, 걷기 운동할 때는 무엇보다도 좋은 자세로 걷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쭉 오랫동안 걸어야 되는데 뭐 몸을 앞으로 숙인 자세나 틀어진 자세로 하게 되면 빨리 피로해지고 그만큼 운동 효과가 떨어지게 돼서 일단 허리를 쭉 펴시고 배에 힘을 살짝 주고요. 몸을 쭉 편 상태에서 고개도 살짝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만 앞쪽 자연스럽게 향하시면 되고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깨를 편안하게 힘을 빼고 내리시면 되고 팔은 이제 90도 전후로 해서 뭐 너무 굽혀도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앞뒤로 리듬 있게 흔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리듬감이 생기면서 몸에 뭐 그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자연스럽게 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서 걷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은 가급적 앞쪽 정면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너무 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팔자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발 뒤꿈치를 닿을 때 발을 닿을 때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앞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시면 이렇게 팔자로 걸으면서 터벅터벅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걷게 되면 발목에 힘을 빼고 터벅터벅 하다 보면 발바닥 전체가 닿으면서 충격이 우리 몸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발목 관절을 거쳐서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충격이 전달되고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드셔서는 이제 관절이 좀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계단을 다니신다든지 오르막 내리막 경사가 심한 경우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걷기 운동하고 나서 근력 운동 열심히 해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교수님? 네, 사실은 근육은 우리가 뭐 재성 아나운서처럼 젊은 분들은 멋있어지고 예뻐지기 위해서 근육 운동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는 근육 운동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육은 밥을 먹거나 이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인체 장기이긴 하지만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근육에서 그냥 근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호르몬 같은 단백질 물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내분비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단백질을 바로 대표적으로 제가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마이오카인이 혈류를 타고 돌아서 뇌에 가게 되면 뇌에 있던 신경 영양 인자를 증가시켜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중에 허벅지 근육이 제일 튼튼하고 굵잖아요. 이 허벅지 근육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데 장수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3가지 장기가 튼튼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심장, 두 번째 폐, 세 번째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굵어지고 튼튼해지면 염증도 줄어들고 피로도 감소되게 되고 신체 활동도 증가되기 때문에 비단 암,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도 가능하다. 허벅지 근육 꼭 키우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